2026년 1월 1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 34개국 대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입을 엽니다.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합니다. 한국, 러시아 양국은 실용적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리아 노보스티는 이 발언을 즉각 보도했고 국제 외교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인 2025년 12월, 푸틴은 김정은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과는 피로 맺어진 관계를 강조하면서 왜 갑자기 한국에 손을 내미는 걸까요? AFP 통신은 푸틴의 이번 발언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중요한 맥락을 짚어냅니다. 푸틴이 이런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 신임장 제정식에서도 한러 협력이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고 2024년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 1월 다시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답은 북극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2만 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만 2천 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항해 시간은 2주 단축되고 연료비는 40% 절감됩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2030년경에는 연중 5개월 이상 항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를 미래의 생명줄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에는 LNG, 석유, 히토류 등 전략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고 러시아는 이걸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겁니다. 2024년 북극 항로 물동량은 3,7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8천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혼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북극 항로를 본격 개발하려면 쉐빙선과 내빙 선박이 필수입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쉐빙선 160척을 확보할 계획인데 자국 조선업만으론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조선사들은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용 쉐빙 LNG 선 45척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ARC 7급 쉐빙선을 건조하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 두께 2m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핀란드뿐입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서방의 테러 제재로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됐고 한국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조선소와도 협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는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함정으로 뒤덮여 있다. 우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화 계속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관문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북극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중국도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우며 북극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북극 항로를 통한 국제 운송 화물의 95%가 중국 화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LNG를 헐값에 사들이고 북극 개발에서도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으로선 중국을 견제할 다른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심지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저점을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보기에 한국은 더 이상 친미 일변도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과도 일본과도 균형을 잡는 중립적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한국이 북극 항로에 진출해도 군사적 특성을 띠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패권 경쟁과 거리가 멀고 순수하게 기술과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공언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경제 제재도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겁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제재가 완화되면 한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수주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계획한 쇠빙선 160척 건조 프로젝트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LNG 운반선, 유조선, 항만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기회는 더 커집니다. 물론 푸틴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러시아가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유럽에선 해저 케이블 절단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북극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쇠빙선 건조 기술, 중립적 외교 포지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이 모든 요소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다시 말뿐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북극이 20일 세기 마지막 개척지로 떠오르는 지금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